안녕하세요. 수온뷰티 실용 전문 학교입니다. 이 시간은 미용사 메이크업 실기 시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과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과제는 총 2시간 35분 과정이고요. 총 4과제로 나뉘어 있는데 1과제, 2과제, 3과제, 4과제가 있어요. 1과제는 뷰티 메이크업이 있고요. 세부 과제로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웨딩 로맨틱, 웨딩 클래식, 한복, 내추럴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제2과제는 시대 메이크업이고요. 시대 메이크업도 세부 과제는 1930년대 그레타 가르보, 1950년대 마릴린 먼로, 1960년대 태위기, 또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펑크 메이크업이 있어요. 제3과제는 캐릭터 메이크업, 레오파드, 한국무용, 발레, 노인 메이크업이 있고요. 제4과제는 속눈썹 익스텐션 및 수염 과제예요. 이 과제는 세부 과제는 3과제로 나뉘어 있어요. 속눈썹 왼쪽, 속눈썹 오른쪽, 미디어 수염, 이렇게 4과제는 3과제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과제는 총 15가지 과제예요. 1과제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4과제 중에 한 과제만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모두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1과제, 2과제, 3과제, 4과제의 배점은 1과제는 30점, 2과제는 30점, 3과제 25점, 4과제 15점. 이렇듯 과제의 비율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모두 평균 이상 60점이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과제 중에 로맨틱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다들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과제 중에 로맨틱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반영구 메이크업이 있는지,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또는 속눈썹, 립, 틴트 등이 발려져 있는지 잘 체크하시고 시험을 보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델은 어때요? 피부가 상당히 깨끗해요. 하지만 이 과제에서 피부를 깨끗하게 표현할 때 컨실러도 같이 사용해주면 훨씬 더 웨딩 로맨틱이기 때문에 화사하게 표현하면 좋겠죠? 첫 번째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는데요. 메이크업 베이스는 어떻게 바르라고 나와 있죠? 모델의 피부 톤에 맞게 선택해서 발라주세요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좀 붉은 친구들은 그린이나 블루 써주시면 좋겠고, 또한 좀 칙칙한 모델 같은 경우는 연한 보라색 계통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써주면 훨씬 더 로맨틱에 어울리는 화사한 피부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실 때 이렇게 톡톡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바르셔도 되고요. 처음에 여기서 메이크업 베이스는 적당량을 바르시오 했잖아요. 메이크업 베이스를 너무 많이 바르시게 되면 파운데이션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을 가지고 잘 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서는 넓은 곳에, 얼굴 중에 볼이 제일 넓죠? 얼굴, 볼, 이마, 턱 이렇게 바르셔도 괜찮고요. 또는 나는 위에서 아래부터 바르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바르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너무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르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쓱쓱 밀어주는 기법이 슬라이딩 기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쓱쓱 밀어서 잘 펴질 수 있도록 발라주세요. 이 코볼이라던가 구각 이런 부분이 끼지 않도록, 또는 이 페이스 라인이죠. 이렇게 이런 데를 보시면 보통 감독관들이 옆에서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가 뭉쳐있는 부분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잘 밀어서 뭉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잘 먹을 수 있으려면 메이크업 베이스가 꼼꼼하게 잘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팅 기법으로 잘 두드려서 파운데이션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두드려 주세요. 자, 헤어라인 부분, 페이스라인 부분 뭉치지 않도록, 눈썹 부분 뭉치지 않도록. 이 메이크업이라는 것은 서로 모델과 시술자가 마음이 잘 맞아야지 내가 원했던 메이크업 훨씬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날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모델을 배려하면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랐고요. 그 다음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피부 모델이 좀 건조하다던가 하시면 리퀴드를 써셔도 되고요. 또한 잡티가 있으면 크림 파운데이션을 같이 믹스를 해서 써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서 과제에서는 한 톤 밝게 나왔어요. 웨딩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화사함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톤 밝게 표현해 준다. 또한 우리가 파운데이션도 너무 과하게 바르게 되면 처음부터 너무 잡티가 많다고 또는 빠르게 하려고 너무 두께를 과하게 바르시면 화장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제도 세부 배점이 있겠죠. 베이스를 잘 발랐는가, 눈썹을 잘 그렸는지, 섀도우를 잘 했는지, 립, 치크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채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베이스도 꼼꼼하게 바를 수 있도록 소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쭉쭉 슬라이딩 기법으로 펴주신 다음에 이 턱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펴주셔서 차분하게, 너무 과하게 한다기보단 가볍게 피부가 흔들리지 않도록의 이 힘을 가지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피부가 잘 흡수되도록 두드려 주세요. 자, 메이크업을 보실 때 이렇게 모델이 알아서 위로 떠주고 감아주고 하고 하는 부분은 서로 시험 전에 합의를 하셔서 해주시면 훨씬 좋겠지만 이게 잘 안 맞거나 졸거나 하는 모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소리로 옆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말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감독관들이 너무 관심을 갖지 않도록 시끄럽지 않게 가볍게 조용히 말씀해주면 좋겠죠. 모델이 입술이 조금 언더가 두껍기 때문에 미리 파운데이션 바를 때 파운데이션으로 수정해주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1과제 로맨틱은 40분의 시간 안에 이 과제를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면서 정확하게 지시하는 내용을 잘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더 할 때는 가볍게 렌즈를 낄 수 없어요. 컬러 렌즈는 눈이 너무 나쁘면 렌즈는 낄 수 있지만 컬러 렌즈는 낄 수 없기 때문에 눈을 최대한 이 모델도 보니까 렌즈를 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고 잘게 두드려서 바깥에서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주름 사이사이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자, 그 모델의 얼굴이나 몸을 최대한 손을 안 대는 선에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때는 너무 과하게 흔들지 말고 가볍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살짝 돌리게 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행동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모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목톤보다 한 톤 밝게 화사하게 표현해 드렸어요. 이렇게 한 다음 쉐딩 하이라이트를 바르시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쉐딩 하이라이트 후 파우더를 바르시오 했어요. 그러면 크림 섀도우로 쉐딩 하이라이트를 발라볼게요. 자,
쉐이딩, 하이라이트를 하시오 했죠? 쉐이딩 먼저 하셔도 되고 하이라이트 먼저 하셔도 되지만 저는 쉐이딩을 먼저 할게요. 자, 쉐이딩은 얼굴 톤보다 한두 톤 어둡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쉐이딩을 할 때 너무 과하게 진하게 하시면 뭉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먼저 퍼프에 흡수를 잘 시켜서 뭉치지 않도록, 갑자기 진한 색이 들어갔을 때 이 퍼프에 뭉쳐있지 않도록 잘 두드리신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볼뼈, 얼굴 중에 가장 갸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은 그렇게 볼뼈나 턱뼈가 많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지시문에는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볍게, 너무 약하게 한 듯 안 한 듯 하시면 감독관들이 가면서 안 한 것처럼 봐요. 그래서 지시한 내용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세요. 뭉치지 않도록 이 베이스 라인, 요런 라인이 뭉치지 않도록 면을 바꿔서 깨끗한 면으로 잘 비벼주신 다음에 가면처럼 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국가고시가 주제,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잘 부합되지만 그래도 이 모델에게 잘 어울리게끔 하면서 요구 조건에 맞춰주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소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완성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가 정확하게 맞는지. 일과제 내추럴 메이크업, 일과제 뷰티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양쪽의 균형이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라데이션과 섬세한 표현을 하였는지, 또한 이 모델에 맞게 주제, 요구 조건에 맞게 표현을 하였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고 콧대, 노즈 부분도 이 많이 쓰고 남은, 이렇게 쓰고 남은 여분으로 여기 손가락을, 이거를 브러쉬로 하셔도 괜찮지만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우리가 40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딱 접어서 그 여분으로 음영을 한 번만 주세요. 눈썹 그릴 때 한 번 더 섀도우로 잡기 때문에 과하진 않게 음영을 주시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분으로 하신 다음에 파우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쉐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어두운 다크서클, T존, 턱 하시는데 이 모델은 T존 부위 가볍게 해주고 눈 밑 부분만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 모델 피부톤에 한두 톤 밝게. 자, 이 모델은 살짝 긴 형이기 때문에 가로 느낌의 하이라이트, 콧대는 좀 짧게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는 너무 예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신에 강조하는 부분이 가로 느낌이 나게끔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좋겠죠. 자, 바깥에서 안쪽으로, 요 Y라인이라고도 하죠. 또는 V라인. 하지만 이분은 얼굴 피부톤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얼굴이 살짝 긴 편이니 굳이 Y존까지는 아니고요. 가로 느낌으로 이렇게 눈 밑만, 어두운 부분만 살짝 밝혀주는 수준으로 하셔도 돼요. 하이라이트 쉐딩 하시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하시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웨딩 로맨틱이기 때문에 최대한 화사한 느낌이 나도록 해주시고, 눈썹 뼈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이 살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 자, 이 면에 너무 화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
하이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 했을 시에는 면을 바꿔서 톡톡톡 양을 조절해 주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입주위라든가 코주위 모델들 중에 이렇게 착색된 분들이 있어요. 이 모델보다는 또 가끔 여러분들 모델 선택하실 때 이런 코주위, 입주위가 착색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하이라이트를 이용해서 톤을 비슷하게 미리 맞춰주시면 시간 절약이 되겠죠? 잡티 커버는 원 베이스 한 다음에 베이스를 깐 다음에 잡티 커버를 하고 쉐이딩,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좋아요. 하나, 이 모델은 잡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가볍게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지금 딱 보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입술에 미리 모델은 파악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입술에 점이 있죠.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커버를 해 주셔야지 감독관이 지나가면서 저 입술 부분에 점을 커버 안 했구나 하고 감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해서 컨실러로 커버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서 보시고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 같이 상으로 의자에 앉아서 하잖아요. 살짝 머리를 뒤로 해서 양쪽 균형이 잘 맞는지, 또는 눈 주위가 이렇게 어두운 모델들도 많아요. 그럼 미리미리 눈 주위를 밝게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지시하는 핑크 계열이 잘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것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면서 모델을 미리 체크해서 시작하면 40분 안에 이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메이크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이 다 됐어요. 그러면 파우더를 발라줘야 되겠죠? 자, 파우더 바를 때는 눈을 먼저 저는 해줘요. 왜냐면 모델들이 자꾸 눈을 떴다 감았다 하기 때문에 주름에 파운데이션이 끼겠죠. 눈 위로 떠주세요.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말하지만 미리미리 모델과 상의를 해서 너무 큰 소리로 떴다 감았다를 하지 않게끔 손발을 미리 맞춰주시면 좋겠죠. 바깥에서 안으로 가볍게 눈에 주름에 낀 파운데이션을 편 다음에 파우더를 발라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눈 화장을 할 때 훨씬 더 그라데이션이나 깨끗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 쌍꺼풀 라인에 파운데이션 낀 거를 또 잘 펴주세요. 자, 눈 주위도 잘 펴준 다음에 파우더로 가볍게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겠죠? 눈은 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파우더 퍼프를 가지고 넓은 면을 먼저 가볍게 발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 접어서 콧대, 코벽, 코볼, 구각 좀 깊은 부분은 접어서 꼭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섀도우를 바르다 보면 눈 밑에 착색이 돼요. 색깔이 떨어져서, 섀도우가 떨어져서. 그래서 눈 주위는 한 번 더 뽀송뽀송하게. 모델이 건조해요. 하지만 눈 주위는 그래도 신경 쓰셔가지고 파우더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두 번째로 아이브로우, 눈썹을 그려야 되겠죠? 눈썹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 모델의 눈썹 모양에 맞추어 흑갈색으로 그리되 눈썹 산이 각지지 않게 둥근 느낌으로 그리시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에보니를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모델은 어때요? 눈썹이 길게 나 있지 않죠? 그래서 약간의 산은 잡지 않되 둥근 느낌이 나게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에보니로 살살살 데생을 하듯이 가볍게 산을 둥글려 주세요. 정면을 떠보세요. 그래서 눈동자 끝에 둥근 느낌이 올 수 있게끔 가볍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눈이 짝짝인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떠서 맞추는 게 더 좋겠죠. 그런 모델분들은. 근데 뜬 눈이나 감은 눈이나 이 근육이 발달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감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길이가 잘 맞는지 체크하시고요. 자, 하다가 살짝 틀린 부분은 면봉으로 지우고 다시 컨실러 브러쉬로 베이스가 닦였다면 원상 복귀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회갈색 에보니 펜슬로 좌우 눈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 앞머리에 이 연필 자국이 나지 않게 스크류 브러쉬로 가볍게 살살, 이 스크류 브러쉬가 살짝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밀지 말고 가볍게 살살 피부로 스치듯이만 표현해 주세요. 그런 다음 사선 브러쉬로 눈썹을 섀도우로 한번 색칠을 해 볼게요. 앞머리는 처음부터 가까이 색깔을 칠하지 마시고 브러쉬의 양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가볍게 터치한 다음에 브러쉬 양이 줄어들었을 때 앞으로 살짝 오시고요. 이 앞머리에 둥근 느낌의 눈썹을 하시려면 앞머리를 너무 네모나게 하시면 안 돼요. 살짝 가볍게 밑에 쪽이 살짝 더 나와 보이게 해서 여분으로 둥글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한 번 더 발라서 처음에는 조금 연한 톤의 그레이색을 바르시고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자꾸 손등에다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해도 돼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지저분하게 묻어 있으면 감점 요인이 되니까 이런 키친타올 손에 하나 잡고 여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지저분하면 면을 바꾼다거나 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엔 좀 더 연한 브라운, 차가운 브라운색을 써서 색칠을 한 다음 두 번째는 중간 브라운의 회색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 마지막에 꼬리 부분, 눈썹 산 부분은 가장 진한 흑갈색의 브라운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까만색, 흑갈색이라고 해서 정말 흑색으로 색칠하시면 안 돼요. 로맨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려 보이는 웨딩 메이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너무 눈썹이 얇으면 안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너무 눈썹이 길지 않게, 자, 이렇게 딱 했을 때 코끝, 눈꽃 45도를 했을 때 살짝 들어가거나 비슷하게. 자, 눈썹을 짝을 잘 맞춰주시고요. 둥근 눈썹으로 짝을 잘 맞춰주시고 눈썹 뼈에 한 번 더 하이라이트를 잡아줄게요. 눈동자에도 한 번 더 눈을 위로 뜨세요. 우선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다 잡아줬지만 한 번 더 섀도우로 눈썹을 그리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서 유분기가 올라갈 수 있으니 가볍게 아이보리 컬러로 가볍게 한번 하이라이트를 잡아주시면 훨씬 더 그라데이션 하기 좋겠죠. 자, 1차 아이섀도우는 펄이 약간 가미된 연 핑크색으로 눈두덩이와 언더라인 전체를 바르시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핑크색은 펄이 가미된 색으로 발라주세요. 감독관이 멀리에서도 보기 때문에 잘 표현될 수 있는 펄이 조금 더 표현력 있는 펄을 써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연 핑크, 제품마다 조금씩 톤들이 틀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고시는 지시문을 보고 감독관들이 채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시문, 도면과 비슷하게 톤을 맞추셔야 돼요.
너무 진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감독관이 멀리에서 체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시한 내용의 연한 핑크를 감독관이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도 보였을 때 표현이 되도록 그라데이션을 해주시고요. 그라데이션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눈 주위를 너무 축축하게 앉지 않고 포송포송하게 해준다. 두 번째, 브러쉬를 처음에 양이 많죠. 그럼 이 쌍꺼풀 라인에 전체적으로 조심히 펴 바른 다음에 브러쉬의 여분이 줄었겠죠. 그럼 그 여분으로 천천히 올라가서 힘을 빼고 이 눈이 둥글죠. 위로 올라갈수록 힘을 더 빼고 모든 메이크업이나 미용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메이크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힘을 빼서 아이홀 부분까지 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선이 생기지 않도록 1과제 아이섀도우를 바르시오. 단 중요한 거는 아이섀도우 연출 시 아이홀 라인의 경계가 생기지 않게 그라데이션 하시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아이 메이크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표현을 잘 했느냐, 컬러 표현을 잘 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연 보라색 아이섀도우로 도면과 같이 아이라인 주변을 짙게 바르고 눈두덩이 위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한 후 눈꼬리 언더라인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그라데이션 하시오예요.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는 어때요? 도면에서는 상당히 진해 보이죠? 그렇게 보여줄 정도로 색감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한 보라색을 바르시면 너무 붕 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쌍꺼풀 라인에 전체적으로 브러쉬를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쓰세요. 그래서 면을 우선 쌍꺼풀 라인 쪽에 속눈썹 위쪽을 가볍게 발라준 다음에 브러쉬의 양이 너무 많으면 닦아내 주시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돼요.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자, 눈을 떴을 때 보라색이 보여야 돼요. 하지만 이 모델 보니까 아이라인 그리고 속눈썹 그리면 안 보일 것 같죠? 그러면 다시 감게 하셔서 조금 더 위로 올려 볼게요. 자, 눈마다 눈을 떴을 때 눈의 쌍꺼풀 크기, 눈 크기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아이홀의 2분의 1만 하세요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1, 2mm 보일 정도로 포인트 색을 해라. 그래야지 지시한 내용의 도면처럼 조금 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모델을 많이 말리는 모델들은 더 색깔이 진해질 것이고 적게 말리는 모델들은 좀 더 연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감독관들이 체크하기 때문에 떠보세요. 네, 이렇듯 살짝만 이렇듯 색깔을 주시고요. 여기가 좀 짧은 모델들은 이 아이홀 부분이 너무 짧으면 우리가 색깔을 표현하기 상당히 힘들 수 있으니 조금 넓은 모델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시험자분들께서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더, 눈밑은 여러분들이 1차 색 썼던 이 큰 브러쉬로 하게 되면 언더가 너무 넓게 발리거나 초보분들은 부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 주세요.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뒤에서부터 지금 1차 펄핑크, 펄이 가미된 연핑크를 바르고 있어요. 뒤에서부터 가볍게 앞으로 전진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머리까지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2차 색 보라색, 연보라. 자, 뒤에서 발라서 3분의 1 정도까지 연보라색을 표현해 주시고 브러쉬에 많이 묻었다 한번 닦아주세요. 그래서 2분의 1까지 앞으로 살짝 와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아래 이 정면을 봐보세요. 이 보라색 빛이 위아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하셔야지 눈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섀도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라인은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꾸어 그리고 눈매를 아름답게 교정하시오. 또 뷰러를 이용하여 자연 속눈썹을 컬링하시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뷰러로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지시문의 순서를 너무 바꾸면 안 되겠지만 뷰러를 먼저 하고 라인을 그리는 이유는 라인을 그리고 뷰러를 하게 되면 아이라이너가 여기에 묻어서 닦여요. 그래서 저는 뷰러를 먼저 하고 아이라이너를 할게요. 자, 먼저 모델에 맞는 이 라운드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훨씬 더 잘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앞뒤를 잘 잡으셔서 조금 보기 흉할 수 있지만 최대한 올려서 앞뒤 컬이 잘 될 수 있도록 찝어주세요. 자, 모델들이 이 뷰러 찝는 거를 좀 무서워해요. 그러면 시술자분들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모델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고무가 안에 갈라져 있는 눈썹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지 않는 고무를 잘 교체하셔서 해주시면 훨씬 더 잘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 아이라이너는 펜슬로 하는 것보다는 붓펜이나 젤 라이너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때 안이 훤히 보이는 모델들은 눈 위에 점막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속눈썹, 언더, 점막을 메꾸기 위해서는 살짝 면봉으로 잡고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언더에 묻게 돼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많이 안 보이게끔만 가볍게 아이라인으로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언더를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눈물이 글썽글썽 했을 때 고개를 살짝 돌려서 여기 앞쪽에 살짝만 대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반대쪽을 해주세요. 너무 이쪽 한쪽만 자극하시면 눈물을 흘리게 되면 어때요? 화장이 지워지거나 뭉쳐서 다시 빗을 깔아야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겠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눈꼬리를 많이 빼지 않았어요.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빼지 마시고요. 내가 섀도우를 한 만큼의 그만큼만 살짝 빼주시면 되세요. 자, 인조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길이를 감아보세요. 잘 재서 길이를 맞춘 다음 너무 길거나 짧으면 안 되고요. 눈에 맞춰서 길이를 조정해서 속눈썹을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잘라주셔야지 이렇게 잘못 자르면 눈썹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잡고 안에서 바깥으로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풀을 너무 과하게 바르지 않도록 앞면과 위를 가볍게 이런 이쑤시개 면봉이 있으면 사용해주면 훨씬 더 간편하겠죠. 그리고 바로 이런 일회용들은 바로바로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핀셋으로 잡고 면봉을 살짝 눈꺼풀을 들어서 길이를 살짝 본 다음 가운데를 먼저 잘 맞춰주세요. 뒷꼬리, 다음 앞머리. 우리가 아이라인을 그렸을 때 그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붙여주세요. 자, 시험을 볼 때는 긴장이 돼서 손발이 후들후들 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너무 속눈썹 풀이 과하지 않게 적당량을 해주셔야지 시간이 단축이 돼요. 자, 위아래가 잘 붙었는지 체크 해주시면 훨씬 더 모델이 덜 불편하겠죠. 자, 이렇게 속눈썹, 인조 속눈썹을 붙인 다음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마스카라는
인조 속눈썹과 자연 속눈썹이 서로 따로따로 되지 않도록 잘 연결해 주세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기 때문에 바른 다음에 이 팁은 면봉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눈 밑에 깜빡깜빡했을 시에 덜 묻어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바로 면봉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버려주세요. 자, 눈 한번 떠보세요. 자, 뜨신 다음에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풀이 번들거리거나 튀어나왔는지 체크하시고 한 번 더 아이라인을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언더 눈 위로 한번 떠보세요. 언더는 너무 눈을 찌르지 않도록, 공격적이지 않도록 가볍게. 자, 눈 밑에 바르다가 언더에 묻었다 하면 흥분하지 마시고 마저 다 바르세요. 그런 다음 살짝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마스카라는 금방 고무처럼 굳죠? 그러면 살살살 닦아주면 괜찮아요. 자, 하면서 감독관들이 틈틈이 아이 메이크업 체크, 베이스 체크도 틈틈이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분기가 도는 모델들은 한 번씩 돌지 않도록 눌러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크는 핑크색으로 애플존 위치에 둥근 느낌으로 바르시오 했어요. 그러면 치크를 핑크색으로 가볍게 터치해주면 좋겠죠? 자, 모델이 살짝 우리가 미리 모델하고 애플 터치가 나온다, 로맨틱이 나온다 하시면 서로 사인을 해서 이렇게 모델이 알아서 여기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미소를 지어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위를 가볍게 치크를 해줍니다. 애플존에 둥글게 해주세요. 자, 한쪽에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양쪽을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균형을 맞춰주세요. 뷰티 메이크업은 양쪽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림처럼 이런 그라데이션 없이 그냥 꼭 찍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 광대를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씩 스치듯이만. 왜냐면 파운데이션을 발랐기 때문에 너무 힘을 과하게 하면 내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쓸리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올려주신다 생각하시고 해주시고요. 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화사함을 원할 때는 하이라이트용으로 이런 부분 앞쪽 여기를 한 번 더 터치해주면 훨씬 더 이 핑크가 화사하게 올라와요. 하이라이트로 살짝 라인을 펴주시면 이렇게 화사하게 올라오죠. 자, 내가 하다가 너무 과하게 했다 하면 파우더를 한번 발라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좀 더 톤이 다운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할 건데요. 립스틱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립은 핑크색으로 입술 안쪽을 짙게 바르고 바깥쪽은 그라데이션 한 후 립글로스를 발라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핑크색으로 바르는데 너무 과하거나 너무 연하면 안 되겠죠. 핑크색을 브러쉬에 적당히 묻혀서. 자, 이 모델은 지금 입술이 상당히 건조한 편이에요. 이런 모델은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립밤을 좀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시작하기 전에 면봉으로 한번 닦은 다음에 시작해도 좋고요. 당연히 립밤은 색깔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 시작하기 전에 닦아주던가 립 바를 때 한번 면봉으로 이렇게 끈적거림을 닦아준 다음에 하면 훨씬 더 입술이 촉촉하고 발색이 잘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서
가볍게 진하게 펴주세요. 브러쉬의 양을 조절하셔야 되겠죠? 가볍게 펴주고 그런 다음 브러쉬의 양이 많으면 살짝 닦아주시고 안쪽을 진하게 표현한 다음 여분으로 살짝 바깥으로 쓱 가지고 오세요. 연한 색을 먼저 바르고 진한 색으로 안쪽에 하셔도 괜찮아요. 도면과 같이 지시문과 같이 안쪽은 진하고 바깥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하세요 하는 부분만 잘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립글로스로 표현해 주세요 했죠. 촉촉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가장 나온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다가 톡톡톡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좀 튀어나온 윗부분에 립글로스를 발라주면 훨씬 더 감독관이 봤을 때 표현력이 있어 보이겠죠. 아, 립글로스를 발랐구나, 촉촉하게 발라줬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감점을 받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내가 살짝 시간이 남았다 하시면 이런 입 주위 컨실러나 섀도우를 이용해서 번졌는지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마무리로 내가 쉐딩을 잘 안 된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쓸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하는 동안 유분기가 올라왔다 하시면 한 번 더 올라온 부분에 파우더를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하시고 주위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